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샤르탱 사상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와 오메가 포인트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 요 강의하기 전에 안내를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 3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줌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때아르트 사상의 토론 광장에 초대할까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에, 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적혀 있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그 두 명이나 세 명, 몇 명이라도 한 그룹으로 저와 토론을 하거나 줌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 연락처를 해주시면 이 사르탱 사생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에 때아르도 사르탱 사생관은 토론 광장이 시작되는 걸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 자, 아, 우리가 먼저 사르탱의 그 사상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생물은 그 모든 생물의 그 정보가 인간의 30억 개 DNA에 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출현함으로써 DNA에 의한 단백질 진화, 생물의 진화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황토복숭아인데 우리가 이 황토복숭아를 먹고 씨앗을 심으면 황토복숭아가 안 되고 개복숭아가 돼요. 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 배, 포도 거의 모든 과일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과일은 전부 다 그것을 먹고 씨앗을 심으면 오늘날 후지 사과나 배나 이게 전부 다 그 원래 원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럼 이 황도 복숭아를 계속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황도 복숭아가 달린 가지를 이 개복숭아에다 접붙이기를 해야 돼. 접붙이기를.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지 인류의 지식에 의해서 이 접붙이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 황도복숭아가 씨앗을 심으면 또 개복숭아로 돌아가냐면 이거는 생식세포의 변이가 아니라 체세포 물론 체세포에도 DNA가 크기는 개복숭아나 똑같이 DNA예요. 그러나 이 체세포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체세포 변이는 생식세포로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에서 DNA에 의한
우주 정보의 축적은 인류가 출현함으로써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우주 정보가 파동으로 그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저장하는 이 정신이라는 정신권의 형성돼, 인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인류의 진화의 핸들은 지금까지는 자연 상태에 의해서 모든 생물의 진화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인류의 문화 문명이 어떤 문화 문명에 따라서 모든 물질이 진화가 바뀌어진다. 즉 인류의 손에 의해서 진화의 핸들이 달려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좀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 이게 샤르탱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우주를 표현하는 그 물질, 무생물이 있었고 생물이 있었고, 저 무생물은 빅뱅이 이래 계속 분해돼서 사라지니까 물질이 만들어진 정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생물이 생겨서 생명이 생겨서 DNA에 의해서 물질이 연속성을 갖게 되니까 정보가 인류라는 한 생물의 30억 개로 우주 정보가 축적됐다는. 근데 이 우주 정보는, 즉 DNA 30억 개는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이제 그 정보가 파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파동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 문명은 자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한 정신 정보의 결과란. 그래서 물질, 생명, 정신은 다 똑같이 우주의 정보를 표현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류의 그 손에 의해서 진화의 핸들이 결정되니까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그래서 가톨릭 신학에서, 특히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죄에 관해서 많이, 죄의 시작부터 죄로 끝나는 신학으로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원죄론이라는 것은, 원죄는 기독교에서 원죄론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에아를 만들어서 다른 모든 것을 이용해도 좋지만 지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지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에아가 뱀의 꿀에 의해서 지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을 줘서 이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게 되고 땀 흘려 피 흘려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가 됐다. 자, 이 원죄론은, 그러니까 이 원죄론은 대대손손, 이 원죄론은 유대교에서나 그리스도교에서나 이게
원죄론이 이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다. 이 죄로 태어나지 않는 분이 바로 성모님과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이 없던 시대니까, 예, 이 인류의 그 죄 발생의 시발점을 이 원죄론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근데 시작된 신부님은 짓질 않고 생물 고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 이 원죄라는 게 인간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는 인격이라는 지식이나 마음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을 하겠는데, 이 생물 성장은 어디까지나 DNA에서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에는 죄라는 게 없는 게, 근데 이 인간에는 언어를 통해서 이 물질 정보를 파동 정보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의식만 생물 성장처럼 자기 성장, 자기 의식만 주장해 갖고는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을 하는데, 생물 성장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으니까 누구든지 절대성이 프로그램돼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저절로 성장하지만, 이 정신 성장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이 안 되고 사회 환경에 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 환경, 거기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르탱 신부는 창세기의 원죄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생물 성장은 절대 개체성이에요.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정신 성장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원조애론이라고 했다. 그래서 샤르테 신부님과 예수의 장상이나 그 교학청 사람들하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원죄론이요. 원죄론. 응?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예수의 장상이나 교황청에서는 샤르테 신부님은 인간은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이라는 그 두 성장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원죄론을 옛날 사람들이 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질 세계에서 파동 세계 세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인간에 의해서 물질 공간을 갖고 있는 물질 세계가 공간이 없는 물질 세계로 만드는데, 이 파동의 세계에서는 자기 혼자만이 세계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공유성이에요. 물질 세계에서는 절대 개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을 인식의 출발이라고 하지만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삼각형 넓이의 원을 만들거나 원 넓이의 삼각형을 만들거나 이게 불가능해. 그러나 파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라디오나 TV에서 것처럼 저주파와 고주파 또는 이거를 변조시킬 수 있어. 또 우리는 자신의 주파수를 다른 사람과 주파수가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원재료는 공간을 갖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공유성을 절대 공유성이 필요한 파동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출발점이니까 인간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은 누구든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은 정지된 세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은 존재로 봤다. 어? 존재로 옛날 페르시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부터 이 선과 악은 선한 신이 세상과 악의 신이 세상의 싸움이라고. 결국은 나중에 선이 세상에 이겨서 세상이 완성된다고 조로아스터는 이원론적으로 선과 악을 했는데 그 중세 가톨릭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게 악은 뭐냐? 선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시 보면 오늘날 우리 문화 문명은 DNA 35개 중에 우리가 겨우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겨우 10%도 안 되는 문화 문명. 겨우 10%도 안 되는 문화 문명. 응? 나머지 90%는 무의식 세계야. 이제 인류의 미래는 이 10%의 세계에서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90%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보자입니다. 자, 제일 앞에 뛰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선이라 보자입니다. 선이라. 뒤에 가는 사람은 우리는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뛰어온 사람도 그 나라에서는 금메달을 따가지고 참가한 거란 말이에요. 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90%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하려 보니까 선과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앞에 있는 것은 선이고 뒤에 떨어지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악은 언제나 앞을 보면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자기가 현재 뛰어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게 된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선이란 바로 공유성의 확대, 즉 파장 정보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의 다이얼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이란 공유성의 확대를 하는 거다. 즉 90%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들 공유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죄를 본죄라 하는데, 이 본죄란 말은 바로 어, 무의식 세계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에서 아주 죄에 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죄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바로 정적인 시대에서는 세계가 하느님이 창조한 데를 그대로 있다고 믿었던 시대 때 선과 악은 존재였었어.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세상, 무언가로 되어가는 세상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거는 선거학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선거학의 문제를 갖고 있다. 왜? 물질, 공간을 갖고 있는 절대 공간에서 공간이 없는 파동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선거학이 발생한다. 요즘에 우리가 뭡니까? 핸드폰 하고 90년대 처음 나와서 핸드폰 하고 그 핸드폰 한번 봐봐요. 응? 한눈에 봐도 이건 신형이고 이건 구형이고 알잖아.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서 뇌의 기억의 한계에서 글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날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컴퓨터에 저장돼서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며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인류는 이제 이 로봇의 하인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뇌에 저장돼, 즉 로봇에 저장돼 있는 건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지식이고, 우리의 DNA는 138억 년간 축적된 우주 정보란 말이에요. 응? 우주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AI 시대 먼 미래를 보니까 오늘날 인간은 아무래도 이 로봇에 맥힐 것 같다. 그러나 그 AI 시대 때 인류는 오늘날 우리 같은 인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수준으로 AI 시대나 빅데이터나 로봇의 세상을 그릴 때는
야, 인간이 아무래도 로봇이나 AI한테 치여서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만 그 시대를 그 환경에 사는 인류는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당시는 그 시대에는 우리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인류는 DNA는 주기억 장치라고 그랬죠. 주기억 장치. 인류의 뇌는 보조기억, 램이라고 그랬어. 로봇도 램이요. 로봇가 롬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인류의 미래가 될까? 어디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인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이래부터 자연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평화로운 물질과 편안한 그 물질을 만들고 도와서 석유, 석탄, 모든 광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 재해가 많아졌다 이 말이야.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대기오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덮고 있으면 태양열이 지구를 해서 복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 바깥에 이산화탄소가 됐으면 이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빙하가 사라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쓰나미가 생기고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산불을 봄이만 되면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런 대양과 같은 것이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공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환경운동가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그리고 햇빛이나 풍력과 같은 신생, 재생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10개 쓰고 싶은 곳을 9개를 쓰는 좀 검소하게 살아야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작은 겨자, 우리가 먹는 겨자가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겨자 냄새 나는 큰 나무요. 자, 크게 자라면 한 10m 정도 자라나는데 이게처럼 하느님 나라는 성장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자연이 파괴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던 걸 호록불을 쓰고 자동차 다녔던 걸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못하는 시대예요. 못하는 시대. 왜 이런 인공적인 재해가 오겠느냐? 인류가 공간 세계에서 파동 세계로 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에너지 갖고는 턱도 없어. 그래서 다행히도 원자력 발전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우라늄을 핵 분열 시키면 엄청난, 즉 우라늄 1g 요만큼이면 석탄 300톤의 열, 저게 3톤의 석탄 3톤의 그 3톤짜리 추록 하나의 열과 같다면 1g이면 뭐 콩알만 할 거예요. 이 콩알만한 크기가 3톤 열량을 내니까 엄청난 열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 폭탄을 만든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원자력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 방사능이 수백 년을 가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잘 저장하지 않으면 더 오히려 인류에게 해가 된다.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6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을 해서 사방 수십 명이가 지금도 아직도 굶어지도록 돼 있어. 그리고 2011년 그 지진에 의해서 이게 후쿠시마 그 쓰나미란 말이야, 쓰나미. 응? 그래서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파괴돼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바다 오염이 되고, 이게 원자력이 아주 효율이 좋지만 그 무서운 방사능이 생기기 때문에 인류는 원자력 발전소를 놓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엄청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예?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전등을 초록불로 바꾸고 자동차를 마차로 바꾸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 뭘 먹고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을 보는 새를 보라. 들에 들꽃을 봐라. 길쌈하지 않고 땅 파지 않아도 다 먹고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인간을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 즉 우주 전체의 흐름을 참여를 하면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거는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 이걸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 못하는데, 자, 원자력 발전 갖고는 효율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방사능 물질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나왔다. 핵융합 발전은 뭐냐? 태양열을 만들, 즉 수소는 양자 하나, 전자 하나인데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면 헬륨이라는 원자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라는 원자가. 근데 원래 수소는 양자 하나에 전자 하나고 중성자가 하나인데, 이 중성자가 2개짜리가 있어. 이게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결합하면 헬륨은 양자 2개, 중성자 2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성자가 하나 더 남으니까 이건 결합이 안 되고 운동을 해요. 물질의 운동은 뭐예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헬륨을 만드는데, 근데
이 지구상에서는 이 수소 핵을 결합시키는 데는 약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1억 도의 온도가. 이 1억 도의 온도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K스타 한국 핵융합발전연구소에서는 이 K스타에서 1억 도의 온도를 약 30초 성공을 했어. 전 세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아직도 10초, 5초까지밖에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30초까지 1억 도의 온도를 올렸다. 이 1억 도의 온도를 30초까지 했다면 이론상으로 핵융합이 가능한 거예요. 핵융합이. 그러면 만약 핵융합을 시키면 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0초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5년 안 가서 이제 핵융합 발전하는데 이 수소는 물 쪽에 아주 바닷물에 우리나라 제발 지구의 70%가 물이란 말이야.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란 말이야. 바닷물에 엄청나게 많이 물 한 바가지에서 이론적으로 하면 물 한 바가지에서 우리는 DMZ를 순간에 날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라의 땅이 얼마나 넓고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금, 뭐 이런 자원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크기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 뇌에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로들 협력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서 적어도 지구에서는 진화의 핸들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또 하나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어야지. 아직도 인간은 생물이니까. 응? 근데 오늘날 우리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이 식물이 광합성장을 잘한단 말이야. 빅데이터가 생기면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해서 아직은 정확한 과정을 모르지만 빅데이터가 생기면 이 정도 광합성 작용하는 것은 수일제 하나로 모든 작물을 심지도 않고 수일제 하나만으로 쌀 쏟아지게 하고 옥수수 쏟아지게 하고 수일제 하나로 고구마 그냥 쏟아지게 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한 세기도 안 남았어요. 자, 핵융합 발전에 의해서 아주 핵융합 발전에는 방사능이라는 게 없어. 알파벳 감마 같은 무슨 방사능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깨끗한 발전이다. 자, 과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 자, 인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게 이제 대전 유성에 있는 K스타 한국 핵융합 연구소에 있는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1억 도의 온도에 살아남을 물질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1억 도의 온도를 내는 이것을
이 물질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떨어지게 만들어. 즉 자기장을 이용해서 1억도의 온도를 내는 그 그 물질에서 끼어서 이게 되는데, 이게 토카막이라고 하는 게 토카막. 그래서 물론 원래 핵융합 하는 데는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는데, 그 수소폭탄 말 여러분 들었죠? 이 수소폭탄은 가운데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핵융합 발전을 시키는 수소폭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수소융합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1억도의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카막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고 있고, 앞으로 지금 30초 1억도 온도 올렸는데, 이런 쪽으로는 이미 핵융합이 가능한 게 30초면,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발전을 돌리는 게, 그 과정은 원자력 발전소과 똑같아. 응? 열이 핵융합으로 나오느냐 핵분열로 나오느냐, 그 차이지. 그러나 이 핵융합은 물을 이용한, 원래 이렇게 물 속에 H2O 아닙니까? H2O. 그러니까 핵융합은 80원을 들이면 100원 이상의 전기가 나. 그러니까 자,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지금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사드신 말씀은 오메가 포인트가 뭐냐?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는 그러니까 빅뱅 폭발해서 빅뱅의 오메가 포인트는 뭐냐? 즉 우리는 포인트를 내세라고 하잖아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소립자에서부터 수소가 생기고, 수소에서부터 우라늄까지 연속적인 우주 정보가 축적된 거래. 그러니까 우라늄이 실현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이 우라늄이 점점점 분해돼서 사라지게 돼. 물질은 그 자체가 물질고 그 자체가 만들어진 정보지만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만 있으면 이게 우주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